자, 우리 그 법인세법 교재 93페이지에 06번 단원별 기출문제 0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의 비속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 등기일,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분할 등기일,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여기는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그래서 해산이 잘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합병은 합병 등기에, 분할은 분할 등기에, 퇴사나 탈퇴는 퇴사일 탈퇴에, 자본 전입 결의한 경우는 자본 전입 뭐 결의에, 그치? 감자한 경우는 뭐 감자 결의에, 이렇게 되는데 해산 같은 경우는 자녀상가의 확정일이 의제배당의 기록식이고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속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 틀렸고요. 2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산 이전하에 속한 사업연도를 그 손익의 기록사업연도로 한다. 틀린 거죠. 누가 팔아야지만 수탁자가 판매 시 손익을 인식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겼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때 손익을 인식한다. 1번이 틀린 거고 2번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배상한 경우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미지급금을 계산한 경우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온다. 이거 기부금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예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예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부금의 기속시기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현금주의라서 1번. 기부금 1,000만 원을 어음으로 기부한 경우 단 어음의 만기는 2023년 6월 30일이다. 그러면 회사는 발생주의다 보니까 차변에 무슨 금?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하고 어음으로 결제하면 대변에 무슨 금? 미지급금이 되겠죠? 돈 준 건 아니니까 아직. 이해 갈까요? 근데 세법은 기부금의 기록 시기를 무슨 주의로 보니까 현금주의로 보니까 세법이 볼 때는 얘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을 줬을 때 그때 인식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번 연도는 조정이 나오겠죠?
회사는 비용으로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어음지급기부금. 실질적으로도 이 어음지급기부금은 시험에 잘 나와요. 기부금 파트에서. 1,000만 원이고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지급금이란 부채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예요. 처음에 유보가 생기는 게 무슨 발생? 유보 발생. 그럼 나중에 이 어음기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그때 가서 무슨 산이? 송금? 환입이 나오는 거예요. 기부금, 어음지급 기부금을 현금 결제했을 때 예, 송금상이 유보감소. 현금 결제 의미는 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보통예금 나갈 수도 있고 방자예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제가 됐을 때 그때 송금상이 유보 감소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기부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예, 선급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회사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1,000만 원 줬어요. 근데 기부금은 무슨 주의다 보니까 현금 주의다 보니까 세법이 볼 때 여기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돼. 세법이 볼 때는.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도 실질적으로 현금 등으로 기부했을 때 기부한 걸로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선급 기부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세법은 무슨 주의니까? 현금 주의니까 이렇게 선급 기부금이라고 처리해서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산입? 현금 산입, 선급 기부금 1,000만 원이고,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급 기부금이라는 자산하고 기부금이라는 비용하고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했다가 차기 이후 연도에 이 기부금이라는 이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 그때 가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 유보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급 기부금 처리했다가 나중에 기부금 처리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2번 보기가 조금 제가 읽을 때는 좀 애매한데 이게 어음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제했을 때 기부금으로 본다는 얘기인지 지정기부금 지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번 연도에 지금 지출하고 미지급금이나 처리했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지금 문구가 잘 좀
요 표현이 뭘까요? 요 표현이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묶어서 결국은 미지급했다는 얘기일까? 이 표현이 출제자는 자기가 표현 알 건데 내가 잘 이게 느낌이 안 와. 이게 근데 우리 미지급금이 되려면 그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그 어음동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 잡았다가 나중에 뭐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금동으로 지출했을 때 그지? 그때 기부금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읽어도 좀 하여튼 좀 제 느낌에는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하시고 3번을 보시면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기업회계에 의한 상각공법에 따라 이를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따지면 사채의 액면가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차이잖아. 그지? 현재 가치의 차이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어디로 가? 이자 비용으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회계에 의해서 기업회계는 상각범법에 따라서 그제 상각한 사찰만 차근 상각했다면 그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각범법이 유효이자율법이죠. 그지? 기업회계에 의한 상각범법이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을 상각했을 때 사찰인 발행 차근 상각액도 이자 비용 송금에 산입한다 이런 얘기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 요게 이제 따지면 발생주의, 발생주의로 미수 임대료, 미지급 임차료 임차료로 계상해서 입금과 송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미수 임대료고 미지급 임차료를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 2번이 틀렸고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등을 시용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의 표시한 날을 기속사업연도로 하고 자산의 위탁 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기록 시기가 되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인도기 완성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거죠. 단기 건설이든 장기 건설이든 원칙은 무슨 기준? 진행 기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장단기 건설공사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 기업회계는 원칙은 진행기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허용합니다.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법인세법은 원칙은 장단기 건설공사 모두 진행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상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허용합니다.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허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기업 회계 기준상 중소기업만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 회계 처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도 중소기업이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을 회계 처리했다면 그거를 허용한다 이런 뜻이고 단 중소기업은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어요, 그치?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지를 채택하고 있고요. 04번 법인세법상 입금 및 송금의 기록사업률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손익의 기록사업률로 하고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해서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손금의 기록시기로 하고 입금과 송금의 기록사업률로 하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따지면 빠른 날이죠. 빠른 날. 잔금 청산일. 그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사용수익일. 어? 사용수익일. 그런 것들 중에 빠른 날. 어? 잔금 청산,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사용수익일, 이런 것들 중에 빠른 날은 상품의 자산의 양도의 수익일로 합니다. 원칙은 잔금 청산한 날이고요. 원칙은 잔금 청산한 날이고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했거나 사용 수익했으면 빠른 날. 자산의 위탁 매매, 위탁 매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 4번은 3번이 틀렸고요.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사업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등을 시용 판매한 경우는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손익의 기록사업년도로 하고 일반 법인의 이자 수익의 기록 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이지만 실제로 받은 날의 의미는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 그거 지금 포함하는 이게 현금주의.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죠, 그지? 예. 가장 옳지 않은 거. 2번은 사실은 요게 답이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 이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건설공사 등의 경우는 인도기준 적용할 수 있죠. 출제자는 지금 3번을 답이라고 하고 2번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가장. 그러면 틀린 게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적 시택하고 있고 2번이 틀린 이유가 2번도 다시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원천 대상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는 원칙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원칙이라 할 것도 아니구나. 원칙에 의한 이자 소득은 원칙이 아니죠. 그지? 여기가 원칙이 아니라 미안해요.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를 따른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현금주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는 원칙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를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기간 경과분을 발생주의로 인식한 경우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번이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 요 부분은 원천이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얘기고 원천이 대상 이자 소득은 무조건 현금주의 따지면 그래서 5번에 2번 보기는 약간은 좀 애매한 답인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2번은. 이거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시행령을 봤을 때 이자소득 기록사업용들은 소득세법이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기록 시기로 한다. 이미 경과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는 계상한 사업률의 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단서로 원천유대나 이자소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닐 때만 그치? 발생주의를 허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참고하시고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영리내고법인의 자산부채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계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경우는 장부가액을 감액해서 평가손실 인식한다 이런 얘기 평가손실.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고요.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 입금으로 한다. 2번이 틀렸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관증권 평가이익 이건 허용하지 않아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시가와 비교되는 이제 원가법이라는 것은 개별법으로 할 건지 원가법이 개별법인지 선의선출법인지 호의선출법인지 이도평법인지 총평법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유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손 멸시된 경우 결산서에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손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평가손익은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다. 그지? 그래서 예, 그래서 원칙은 평가익 잡으면 입금불산입, 평가손실 잡으면 송금, 불산입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입금산입 또는 송금 산입하는 경우는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자산 평가이익,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이익, 외화 채권 채무의 기말 마감 환율 평가 신고한 경우에 외화 환산이익은 입금에 산입하고, 송금 산입하는 경우는 고정자산 평가손실은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폐강으로 인한 체진으로 인한 폐강이죠. 체진으로 인한 폐강, 의한 평가손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한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손실, 법과법 평가에 의한 평가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파산 또는 부도로 인한 평가손실, 외화 환산손실은 외화 채권 채무의 기말 마감환율 평가 신고한 경우에 환산손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 평가손실, 이런 것들만 평가손익에 대해서 입금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6번은 2번이 틀린 거고요. 7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 배당소득의 기록사업용들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따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상품의 그지 양도죠. 그지 상품의 그러니까 재고자산 외 양도. 거기 보면 원래가 대금 청산일이 귀속식이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했거나 인도했거나
사용 수익하게 되면 그 중에 빠른 날을 기독사업연도로 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글에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등과 용역대가의 기독사업연들은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3번은 예, 맞는 얘기래, 맞는 얘기. 4번.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공사비 누적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그 건설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공사. 예, 건설공사는 예, 원칙은 진행 기준인데 예, 진행률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 완성 기준 또는 인도 기준으로 예, 인식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단기 건설공사나 예, 장기 건설공사 같은 예, 용역증에 따른 수익 인식 원칙은 진행 기준인데 예, 진행률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진행률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 완성 기준 또는 예, 인도 기준으로 예, 손익을 예,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인세 원천 징수 대상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결산 확정 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예, 이때는 우리가 예, 수익 계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인식한 게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익 처리하죠.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예, 입금 불산이익 예,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실제적으로 예, 이자 소득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입금 산입 예,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무슨 대상 이자 소득일 때 원천이 대상 이자 소득일 때 원천 징수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닐 때는 예,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수익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예, 기록시킵니다. 원천이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닐 때는 2번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은 점유에 의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는 그 손익의 기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을 인도한 날이다.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자산 양도 시 잔금 지급일에 어음을 받았다면 음, 어음을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그죠? 예. 어음 결제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장기할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한이 없으므로 상품 등과 기타의 자산 및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일단 4번이 답이래요. 4번이 답이고 유가증권의 기록 시기. 그러니까 지금 유가증권의 기록 시기는 예, 상품 등 외에 그지? 예, 상품 등 외에 예, 자산의 양도니까 예, 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인도 또는 사용 수익했을 때는 예, 빠른 날을
예, 기속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번도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요. 8번 답은 4번이고 여기까지만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만.